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1063세대인데요. 일반 분양 631세대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세대 수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동그라미 표시한 데가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인데요. 네, 바로 위에 구의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북쪽에 광진구청이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먹거리,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요. 남쪽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쭉 이어져 있어서 네, 학교 가기도 편합니다. 그 다음 왼쪽에는 뭐 우체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기관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주를 하고 다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나중에 여기가 개발되면은 네, 인근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남쪽 일부 지역들은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의역 일대가 네,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한정거장 가면은 강변역인데요. 여기도 충분히 도보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CGV라든지 롯데마트 이런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교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12분이면 됩니다. 그것도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쭉 갈 수가 있죠. 그 다음 네, 종로까지도 19분이면 됩니다.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많은 종로랑 강남을 가기가 편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자리 많은 곳이 여의도였죠. 여의도는 한 번 갈아타면 됩니다. 한 번 갈아타면은 여의도역까지 37분이면 도착합니다. 2호선 타고 9호선 타고 가시면 돼요. 자, 장점 뚜렷하죠.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상업시설이 많아서 먹고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 가까워서 아이 학교 보내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지금 낙후된 지역을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단점은 입주하고 난 뒤 주변 공사 현장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다 개발할 거라고 했죠.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가장 빨리 개발된 거고요. 나머지는 조금 늦게 개발될 겁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도 공사 현장이 서로 돌아가면서 공사하면서 막 조금 주변이 어수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10년 이상 지나면은 주변이 확연히 발전돼 있겠죠. 그 다음에 2호선이 지상철입니다. 이 구의역 쪽 지나는 게 지상철이라서 일부 동에 약간의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역 주변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시설이 먼저 위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요. 그 지하철 다니는 가장 가까운 부분은 업무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네가 그 업무 시설이 소음을 좀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리가 좀 날 수도 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양가인데요. 분양가는 제가 정리해서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일 작은 평수가 74 타입이에요. 자, 가격이 이건데 확장비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다 확장한 채로 지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에어컨 옵션비가 57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네,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옵션가는 계산하지 않고요. 그건 뭐 개인마다 알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일단 에어컨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74 타입은 10억 1000에서 11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84 타입은 13억 1000에서 15억이고요. 101 타입은 15억 7천에서 17억 7천. 그 다음에 124 타입은 18억 8천에서 20억. 그 다음에 125 펜트하우스는 23억입니다. 그 다음에 138 타입은 21억 1000에서 24억 3천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설명 한 번 더 드리긴 할 건데, 저라면은 125 펜트하우스 살 돈으로 그냥 138 타입 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84 타입이 13억 1000에서 15억 정도 한다고 했죠. 2025년 입주 예정이고요. 아파트는 총 1063세대입니다. 자, 근데 주변에 솔직히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습니다.
주변이 낙후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다 개발하면서 아파트들이 들어설 건데, 솔직히 지금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정거장 더 가서 강변역 주변에 구이현대 2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밑에 자양 한강 아파트랑 비교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거기는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구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아직 높은 층이 한강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확정지어서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한강뷰가 나올 수 있겠죠. 48층 이렇게 높은 층은. 근데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한강뷰가 나오지 않는 아파트랑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구이현대 2단지 아파트인데요. 1996년 입주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비교하기에는 조금 연식이 오래됐어요. 거의 아직 30년은 안 됐지만 30년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근데 세대수는 많아요. 1606세대입니다. 그다음에 강변역 역세권이고요. 그다음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입지 자체만으로 보면 여기가 살짝 더 좋습니다. 지금은. 근데 나중에 구역 개발되고 나면은 그 입지를 따라갈 수 있겠죠. 게다가 연식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이제 강변역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84타입 호가가 13억입니다. 실거래가는 13억 4천까지도 됐어요. 가장 최근에 2023년 6월에 그렇게 찍혔습니다. 이 13억은 저층이라서 이렇게 13억인 거고요. 중층만 돼도 13억 4천 넘어갈 겁니다. 자, 근데 연식이 거의 30년 돼가는데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13억 천에서 15억이다. 2025년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인데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입지 차이도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74타입 비교하겠습니다. 74타입이 구이올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10억에서 11억 4천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입지가 여기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아파트로 가겠습니다. 입지가 조금 여기보다는 안 좋아요. 바로 레미안파크 스위트 아파트입니다. 자,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구역 초역세권이었어요. 근데 레미안파크 스위트는 초역세권이 아닙니다. 역까지 한 12분 정도 걸어야 돼요. 역세권이긴 합니다. 아차산역까지 걸어가야 되는데요. 여기는 왜 비교를 하냐? 가장 최근에 입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변이 다 오래됐다 그랬죠.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그나마 제일 준신축인 아파트가 바로 여기인데요. 2018년에 입주했습니다. 거의 5, 6년 됐죠. 6년. 그리고 854세대입니다. 근데 여기 75타입이 있어요. 75타입 호가가 13억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동산 한창 피크 찍을 때는 16억까지도 찍었습니다. 자, 초역세권이 아니고 벌써 5, 6년 된 아파트인데 호가가 13억이다. 근데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구역 초역세권에 게다가 5호선보다 2호선이 더 좋죠. 왜냐면 강남 바로 갈 수 있으니까요. 자, 강남 가는 시간도 더 빨리 걸리는데 74타입 분양가가 10억에서 11억 4천이다. 그러면은 레미안파크 스위트 호가는 13억인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변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정거장 떨어진 강변역 아파트 중에서 역세권이며 한강뷰라는 프리미엄을 뺀 단지가 구이현대 2단지인데요. 거기 입지가 살짝 더 좋긴 한데 이제 구역 주변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대수는 구이현대 2단지가 543세대 정도 더 많지만 연식 차이가 29년이나 난다는 거. 그 연식 차이 때문에 저는 구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가격이 조금 더 비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력이 있다고 보고요. 가격 매력이 있다. 레미안 파크 스위트는 초역세가 아닌 역세권입니다. 게다가 거기가 2호선이 아니었죠. 그래서 입지가 구역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74타입, 거기 75타입 호가가 더 높았죠. 자, 그래서 74타입 호가도 매력이 있다. 그래서 74, 84 다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면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역 주변에 업무시설, 호텔, 오피스텔 이런 게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가 소음을 좀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그리 시끄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북쪽. 우리가 볼 때는 왼쪽 지금 위치인데요. 이 지도가 반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자,
북쪽은 이제 우리가 일반 분양 아파트. 총 아파트가 1063세대인데요.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가 631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건너면은 이제 남쪽에 또 아파트들이 있어요. 같은 세대수로 치는데, 이제 여기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 자, 74 타입은, 101동 거실, 침실 1이 남상이고요. 103동은 거실, 침실 1이 남동향입니다. 남상이든 남동향이든 어쨌든 남쪽을 향하고 있으니 좋죠. 근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3베이, 4베이, 4베이를 가장 선호하겠죠. 근데 이거는 2베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74 타입이기 때문에 돈은 제일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84A 타입입니다. 3베이입니다. 거실, 침실이 대부분 남동향이에요. 물론 일부 동은 남상이기도 합니다. 침실 3은 상대적으로 약간 북서양 막 이렇기 때문에 빛이 덜 들어오겠죠. 겨울에 추울 겁니다. 그 다음 84B 타입. 거실, 침실 1이 남상이고요. 침실 2랑 침실 3은 북서양입니다. 침실 2랑 침실 3이 나중에 겨울에 춥겠죠? 84 타입 중 가장 인기가 적을 겁니다. 왜냐? 84 타입은 거의 다 3베이. 다 3베이인데 얘만 2베이예요. 네, 그래서 84 타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적을 것 같은데, 나는 84 타입 꼭 당첨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인기가 적은 이 B 타입에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 84 C 타입입니다. 3베이입니다. 가만 보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84 A 타입이랑. 근데 왜 84 A 타입, C 타입 구분한 거냐? 게다가 84 C 타입은 18세대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거는 최대 높은 층이 19층입니다. 101동에 38층짜리가 있고 102동에 34층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9층인 거예요. 84A 타입과 84B 타입은 최대 48층까지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20몇 층, 30몇 층 배정받을 수 있는데 얘는 아무리 높은 층 뽑아봤자 19층입니다. 그 다음 84D 타입입니다. 3베이고요. 이것도 가만 보니까 구조가 똑같아요. 84A 타입이랑 C 타입이랑 D 타입이 똑같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얘는 제일 높은 층 뽑아봤자 18층입니다. 101동이랑 102동에서 저쪽 라인에 어떻게 돼 있냐? 84C 타입, 그 위층에 84D 타입, 그 위층에 84C 타입, 그 위층에 84D 타입. 이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래서 84D 타입이 18층이고요. 84C 타입이 19층입니다. 그 이후에는 84A 타입이나 B 타입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층을 차지하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수도 많지 않습니다. 16세대예요. 84A 타입이랑 84B 타입이 높은 층까지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4 타입 중에서는 제가 보기엔 84A 타입이 가장 인기 많을 겁니다. 물론 세대수도 가장 많기도 하고요. 틈새에 노려서 84C 타입, 84D 타입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101A 타입입니다. 4베이예요. 여기는 대형 평수를 구조를 굉장히 잘 뽑았습니다. 자, 남동향입니다. 101 타입 중에 가장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자, 101B 타입입니다. 구조? 좋습니다. 4베이. 남동향입니다. 근데 왜 101A 타입이 가장 인기가 좋을 것 같냐고 했냐면은, 101B 타입은 또 제일 높은 층이 19층이에요. 자, 101C 타입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근데 얘도 제일 높은 층이 18층입니다. 얘도 아까 84 타입이랑 설명드렸다시피 101B 타입, 101C 타입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18층, 19층이 끝입니다. 그 외 층은 이제 101A 타입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 다음 124 타입입니다. 5베이입니다. 대형 평수가 5베이까지 뽑아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잘 뽑아냈습니다. 남동향입니다. 101동에만 위치하고 있고요. 사람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대형 평수가 없어서 나중에 희소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구역 주변에 신축도 별로 없었는데 게다가 대형 평수도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신축의 대형 평수다? 이거 희소성이 있습니다. 자, 125 펜트하우스입니다. 3베이죠. 남동향입니다. 101동은 38층, 102동은 3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살 돈이라면은 저 같으면 평수 더 넓혀서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38층, 34층인데 제일 높은 층이라고 하지만 이 라인에서만 제일 높은 거예요. 다른 데는 48층까지도 있다고 했죠. 네, 한마디로 펜트하우스인데 옆에 더 높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 138타입 보세요. 이게 아까 펜트하우스보다 가격이 쌉니다. 근데 5웨이 구조 굉장히 잘 뽑아냈죠? 남양입니다. 남서양. 자, 54평이라는 대형 평수가 주변의 업계에 희소성이 있습니다. 물론 펜트하우스도 희소성이 있지만 얘는 층수를 높이 배정받을 수 있다. 신축인데 54평형이다? 이거 거의 없습니다. 아예 이 동작구 통틀어서도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나중에 부르는 게 가격이 될 겁니다. 대형 평수 굉장히 귀중한 신축 대형 평수 초역세권. 네, 이런 기회 흔치 않을 겁니다. 자, 7월 31일 날 특별 공급이 있고요. 8월 1일 날 1순위, 8월 2일 날 2순위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서 1주택 이상도 1순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 1년이고요.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자체도 매도가 가능하고요. 실거주 의무 없어서 전세 세팅 가능합니다. 주변 전세는 84 타입 기준 6, 7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들은 모두 1순위이나 서울 거주자 우선이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서울 거주자 우선 당연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용 8호 타입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전용 8호 타입 이상은 추첨제 100%입니다. 나 점수가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희소성 있는 대형 평수 넣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일반적인 아파트 그냥 비율이랑 똑같습니다. 계약 비율이랑 똑같습니다. 자, 사실 가격 자체는 비싸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당연히 10몇억 넘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주변 단지랑 비교하면은 근데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닙니다. 주변 단지에 비하면은 쌉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기준으로 주변과 비교했을 때 가격 메리트가 있다. 몇 억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순위에서 저는 완판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이렇게나 비싼데 돈은 저희가 없지. 딴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네, 실거주자라면은 청약하겠습니다. 초역세권에 근처에 학교도 있고 주변 발전될 건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주변이랑 비교했을 때는 싸다. 그러면 실거주자라면 저는 청약 넣겠습니다. 돈만 있다면. 특히 대형 평수는 아까 보셨죠? 84 타입 넘어가는 순간 4베이, 5베이입니다. 구조도 좋고 희소성이 있습니다. 대형 평수가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 매력이 커질 겁니다. 투자자라면 당연히 청약하겠죠. 근데 하지만 분양권 같은 단기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양도세를 60 몇 프로 넘게 떼가잖아요. 네, 그래서 손에 떨어지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 치고도 전세 한번 돌 정도의 자본이 되는 사람이 대형 평수에 장기간 투자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행여 부동산 가격이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이 대형 평수는 쉽게 크게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희소성이 있으니까요.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